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번 9월 1일자로 제16대 예, 서부교육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교육계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020년 9월 1일자로 서부교육장 공모를 통해서 부임한 박주정 서부교육장입니다. 글쎄 무슨 교육 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살아오면서 모토로 삼았던 것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여건만 갖춰지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시절부터 교사 시절 92년부터 99년도까지 하는 동안에 소위 학교에서 그 벗어나려고 한 아이들을 폐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한 10년 동안 살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 들어와서는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부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데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려는 애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영연학교와 돈보스코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참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난교실이라든가 또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들을 위한 도움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해 보고자 의사 선생님들 두 분을 모셔가지고 마음보듬 센터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던 일은 상당히 열심히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이야기 한다고 말한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온무로 인해서 미리 예견됐던 재택 또는 원택 이러한 시스템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원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을 힘들지 않게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학교의 학생 확산 방지와 예방 및 학생 기초학력 해소를 위해서 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그것도 부분 등교죠. 선생님들은 손세정제를 갖고 대기하고 있고 줄을 세워서 열 체크를 하고 또 모든 명단을 다 적어서 그 아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함께 얘들을 방역 활동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역 활동을 이틀 걸려서 이 방역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로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소위 공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은 실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스스로 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쌍방향 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향을 할지라도 아이들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전화라든가 학부모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번쩍만 쳐다보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학교 현장으로 가서 학교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고 약 14일 동안은 학교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게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최근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아동 학대와 그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학교 현장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참 부모로서 자격이 없이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바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임이라든가 동사무소, 구청, 시청과 함께 저희들은 바로 투입돼서 그 아이의 지금 곤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학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체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방이죠.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된 뒤로는 이미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치유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치유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그 건강 상태라든가 체벌 상태라든가 학대의 흔적들을 저희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걸 감지해낼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저희들은 그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학부모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그 어떠한 협업이 되지 않고 선생님의 어떤 관찰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청, 동사무소, 구청 등과 함께 협업 차원에서 할 것이며 특히 그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계 선후배한테 혹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은 또 요구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온라인 교육을, 언택트 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들의 그 스킬과 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줘야 할 건 시스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교육청 주도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간 내에 대면 교육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교육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